오늘 5종목이 청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청약이 끝난 종목도 있고 내일까지 청약이 이어지는 종목도 있는데요. 5종목의 청약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5종목 중에 일반 공모주가 2종목이 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요. 수요 예측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기관 경쟁률이 1837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17.6%였는데요. 반면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기관 경쟁률은 192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2.6%였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공모가는 13,000원으로 동일한데 코츠 테크놀로지는 상단 가격을 초과해서 13,000원이 되었고요. 큐리옥스는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되어서 1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코츠 테크놀로지는 메인이 한국투자증권, 서브는 하이투자증권이 담당을 하고요. 큐리옥스는 키움증권에서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1일차 청약 결과 보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한국투자증권이 약 85,700계좌, 하이투자증권은 약 3,700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1일차에 89,400계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1,674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코츠 테크놀로지는 잠시 후에 2일차 배정을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일차 계좌 수는 5,833계좌, 그리고 증거금은 5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츠 테크놀로지 예상을 해볼 텐데 먼저 균등 배정입니다. 오늘 89,400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보다는 1일차 계좌 수가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청약을 했던 MR큐브 솔루션보다 1일차에 약 4만 계좌 정도 참여가 적었는데요. 그래서 내일도 4만 계좌 정도 줄어든 30만 계좌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오늘 대비 3.4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 계좌를 예상을 했는데 저의 임의대로 한국투자증권은 28만 계좌를 예상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2만 계좌를 예상했습니다. 어차피 균등 배정은 두 증권사 모두 확률로 배정될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은 42%, 하이투자증권은 31%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균등 배정 확률이 한투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비례 경쟁률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 배정 예상을 해볼 텐데 먼저 한국투자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이고요. 증거금이 32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청약 한도가 3,500주인데요. 3,500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2,275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단위를 보면 1,000주부터 만주까지는 500주, 그리고 만주를 초과한다면 1,000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브 주관사인 하이투자증권도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약 한도가 1250주인데요. 일반과 우대 구분은 없고 모두 1250주까지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청약하더라도 증거금은 약 813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청약 단위는 500주부터 1000주까지는 100주, 1000주를 초과하면 한도는 500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청약 한도가 1250주잖아요. 그래서 1000주를 초과한다면 청약 단위는 250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례 배정 예상을 해볼 텐데 1일차 증거금이 167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최소 수량이 50주였기 때문에 MR큐브 솔루션보다는 1일차 증거금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풀 청약 한도가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약을 많이 하고 싶어도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증거금이 많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2.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탈 증거금으로 2.4조 원을 예상했고 다시 배분을 해보면 한국투자증권은 비례 경쟁률이 3,000대 1을 예상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1,600대 1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투는 청약 한도가 3,500주였는데 비례 경쟁률이 3,000대 1이니까요. 풀 청약하더라도 한 주 배정될 것이고 하이투자증권도 청약 한도인 1,250주를 모두 청약하더라도 비례 배정으로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주를 받기 위한 비례 배정 커트라인을 보면 한투는 2,000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1,000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비례 배정 커트라인이 2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종목은 비례 한 주로 가성비 청약을 하려면 아무래도 하이투자증권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균등 배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균등 배정 확률은 한국투자증권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균등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비례 한 주를 받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하이투자증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청약 효율을 따져볼 텐데 제가 한투로 예상을 했던 3,000주 기준으로 보면 청약 증거금은 1,950만 원이 필요하고요. 금리 3.6% 파킹 통장 기준으로는 이틀 이자가 3,250원, 그리고 5% 금리 마이너스 통장은 이틀 이자가 5,340원입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 2,000원 내셔야 되는 분들은 감안하시고 비례 청약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은 청약 결과만 보겠습니다. KB 스펙은 오늘 84,400계좌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제는 16,700계좌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1일차 대비 2일차에 4.7배가 늘어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4.7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KB 스펙을 청약하신 분들은 균등 배정으로는 7.8주니까 평균적으로 8주를 배정받는다고 예상을 하고요. 비례 경쟁률이 800대 1, 증거금은 무려 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약이 마감되는 두 종목은 균등 배정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나스펙은 오늘 12,000계좌 정도 참여를 했는데 앞서 KB증권 4.7배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4.7배가 늘어난다면 균등 배정은 1인당 14.5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K스펙 11호는 오늘 12,600계좌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4.7배 늘어난다면 내일 59,000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SK스펙 11호는 균등 배정으로 6.4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모두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스펙 최소 수량은 100주, SK스펙 11호의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약 마무리하실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8월 대형 종목이죠. 넥스티를 워밍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